엔트리와 아두이노로 만나는 게임 학교 76페이지 4장 벽돌 깨기 게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벽돌 깨기 게임은 아케이드 퍼즐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공으로 벽돌을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게임 내에서 주어진 규칙과 동작에 따라 정해진 조건을 완료하여 레벨을 클리어합니다. 게임 화면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막대발을 조작하여 공을 튕겨 벽돌을 깨는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막대바가 공을 놓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 게임은 간단한 규칙과 빠른 속도의 게임 플레이로 즐거움을 제공하며 플레이어는 정확한 조준과 반사 실력을 활용하여 벽돌을 파괴하며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벽돌 깨기 게임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을 이해하는 단계에서는 게임의 테마와 규칙을 파악합니다. 어떤 동작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기본적인 게임 플로우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구성 단계에서는 게임의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합니다. 버튼, 패턴, 조작 방법 등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합니다. 세 번째로, 함수 블록 코딩 단계에서는 게임에 필요한 동작들을 프로그래밍적으로 구현합니다. 함수를 활용하여 각각의 동작들을 정확하게 코딩하여 게임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 게임 동작 확인 단계에서는 코딩한 함수 블록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버튼 입력과 패턴 출력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를 테스트하여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발휘해 볼 차례입니다. 게임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보완할 부분이나 추가할 기능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벽돌 깨기 게임은 게임 이해하기, 구조 이해하기, 함수 블록 코딩하기, 게임 동작 확인하기, 생각하기라는 단계를 거쳐 완성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플레이어는 게임 제작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엔트리와 아두이노로 만나는 게임 학교 77페이지 4장 벽돌 깨기 게임 만들기에서 게임 이해하기를 설명합니다. 게임 이해하기 단계에서는 벽돌 깨기 게임의 주제, 설정, 구성, 동작에 대해 설명됩니다. 게임 테마는 게임의 주제나 설정을 설명하며 벽돌 깨기 게임은 주로 버튼을 기억하고 마치는 게임입니다. 게임 구성은 게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며 보통 4개의 버튼으로 이루어진 게임이며 패턴을 통해 진행됩니다. 게임 동작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법과 규칙을 설명하며 플레이어는 엔트리 화면에서 패턴을 기억한 뒤 조이스틱 실드 버튼을 선택하여 맞추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만약 패턴을 틀리게 입력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게임 이해하기 단계에서는 게임의 주제, 구성, 동작을 이해하여 게임을 플레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게임 제작에 앞서 게임 테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테마는 게임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이번 게임은 막대발을 조작하면서 벽돌을 깨며 두뇌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테마. 때때로 무심하게 멍하니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벽돌 깨기를 통해 두뇌를 휴식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는 의사적 가능성이나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2. 콘셉트 디자인. 이 게임은 중독성 넘치는 색다른 두뇌의 휴식 게임으로 플레이어가 뇌를 멍하게 해서 활력을 회복시키는 게임입니다. 3. 캐릭터 설정. NPC. 플레이어는 막대발을 조작하는 역할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4. 세계관. 게임 배경은 현대 도시로 스마트폰으로 인해 사람들이 함께 있어도 따로 놀게 된 시대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가끔은 머릿속을 비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5. 스토리. 플레이어는 복잡한 일상을 지닌 상태에서 튜토리얼 없이 간단한 게임을 통해 지치고 복잡한 마음을 풀기 위해 휴식을 찾습니다. 6. 메커니즘. 플레이어는 막대발을 좌우로 조작하여 공을 받아서 벽돌을 깨뜨립니다. 모든 벽돌을 깨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며 공이 막대바에 닿지 않고 화면 아래로 떨어지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7. 레벨 디자인. 각 레벨은 36개의 벽돌로 구성되며 게임의 난이도와 재미를 조절하기 위해
제한된 수의 벽돌로 레벨을 디자인합니다. 8. 밸런스. 우주선을 탄 엔트리 봇을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며 플레이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플레이어의 스킬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게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집중과 몰입, 벽돌 깨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버스 안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플레이어는 지친 머리와 몸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지는 업무와 회의의 중간에 그는 복잡한 생각과 피곤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접근 가능한 게임을 찾던 그는 벽돌 깨기를 만나게 됩니다. 화면에는 흰 공이 튀어나와 벽돌을 부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플레이어는 게임 설명을 읽으며 어떻게 플레이해야 할지 이해합니다. 막대발을 움직여 공을 튕겨 벽돌을 깨뜨리는 방식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한 번 터치로 시작된 게임은 플레이어의 집중력을 끌어옵니다. 버스 안의 소음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는 게임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막대발을 움직여 벽돌을 명중시키는 과정, 그것이 마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게임 속에서 그의 뇌는 활발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주변의 혼란은 멀리 떠나고 그는 몰입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공이 벽돌을 맞추며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튕겨나가는 공의 움직임은 마치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다주는 마법과 같습니다. 게임의 난이도가 점차 올라가면서 플레이어는 스스로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려 합니다. 각각의 벽돌마다 공을 정확하게 튕기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패와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전략을 찾아냅니다. 플레이어는 가끔씩 나타나는 우주선을 탄 엔트리 봇이라는 아이템을 획득하면 더 큰 성취감을 느끼며 게임을 더욱 즐깁니다. 이 작은 보상은 플레이어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게임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게임 속에서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플레이어는 자신만의 속도로 게임을 진행하며 외부의 서두른 시간은 뒤로 한 채 조용한 게임의 세계에 몰입합니다. 벽돌을 깨뜨리는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몰입감과 쾌감을 느낍니다. 멍하니 버스 안에 앉아 게임을 즐기는 동안 플레이어는 주변의 소음과 현실에서 벗어나 완전히 게임에 몰두합니다. 이는 도시의 혼잡함과 소셜미디어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고요한 휴식의 시간입니다. 게임을 통해 플레이어는 과거의 경험과 정보들을 조직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각각의 벽돌을 깨뜨리는 동작은 자신만의 전략과 패턴을 찾아내는 연습이자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훈련이 됩니다. 벽돌 깨기 게임은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의 성취감과 함께 플레이어의 집중력과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게임은 멍한 시간을 통해 뇌의 휴식을 취하게 해주면서도 기억력과 집중력을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 플레이어는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를 만끽합니다. 버스 안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그의 눈은 휴대폰 화면에 물들어가며 게임 속의 세계로 빠져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벽돌 깨기 게임은 막대바와 공을 조작하여 벽돌을 명중시키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임은 게임 시작 신호로 시작되며 게임 종료 신호를 통해 게임 흐름을 제어합니다. 우리는 5단계로 게임의 구성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게임을 시작합니다. 플레이어는 게임을 시작하며 게임 화면에 진입합니다. 둘째, 게임 시작을 위한 초기화 작업이 수행됩니다. 플레이어와 막대바, 공, 벽돌의 초기 위치와 상태가 설정됩니다. 셋째, 게임 진행을 위해 벽돌 36개가 생성됩니다. 이들 벽돌은 게임 화면에 정해진 패턴으로 배치됩니다. 넷째, 공이 막대바에 부딪히면 공의 움직임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며 게임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만약 공이 막대바에 부딪히지 않고 아래로 떨어진다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공이 벽돌에 부딪혀 벽돌을 깨뜨린다면 해당 벽돌은 사라지며 공은 튕기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집중력과 반사신경을 활용하여 막대바와 공을 조작하며 벽돌을 부수는 재미로 가득한 도전을 제공합니다. 게임의 시작과 종료 신호를 통해 플레이어는 게임 흐름을 조절하며 즐거운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벽돌 깨기 게임은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게임을 시작하려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에 따라 벽돌 오브젝트가 게임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화면에는 벽돌을 36개 복제하여 배치합니다. 이후 공 오브젝트가 막대바에서 벽돌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의 이동 잔상, 애니메이션을 함께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아두이노 조이스틱 실드의 스틱을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움직이면 막대바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막대바 오브젝트도 해당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막대바에 공이 부딪히면 공은 벽돌 방향으로 튕겨나가며 게임은 계속됩니다. 공이 벽돌에 닿으면 벽돌은 사라지고 플레이어의 점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공이 아래쪽 벽에 닿게 되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막대바와 공을 조작하여 벽돌을 명중시키는 재미를 제공합니다. 플레이어는 아두이노 조이스틱 실드를 이용하여 막대바를 움직이며 공을 조작하고 명중한 벽돌을 통해 점수를 얻게 됩니다. 공이 아래쪽 벽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게임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엔트리와 아두이노로 만나는 게임 학교 79페이지 4장 벽돌 깨기 게임 만들기에서 구조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게임 구조 이해는 오브젝트의 속성과 역할을 설명하여 게임에서 사용되는 오브젝트들의 특징과 각각의 역할에 대해 알려줍니다. 게임의 구조 이해 단계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오브젝트들의 속성과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로써 오브젝트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동작하고 표현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오브젝트가 게임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게임의 각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게임 플레이를 구성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조 이해는 게임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게임을 설계하고 개발할 때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브젝트의 속성과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면 게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능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개발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디버깅과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게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게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변수, 신호, 함수 속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변수는 게임 값을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신호 속성은 게임 흐름을 제어할 때 사용합니다. 함수 속성은 오브젝트 동작을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먼저, 변수는 게임에서 값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게임 내의 플레이어 정보, 아이템 상태, 현재의 점수 등을 추적하는 데 유용합니다. 변수는 게임 로직의 실행 도중에 값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게임의 다양한 상황과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벽돌 깨기 게임에서는 벽돌 개수, 점수 변수를 사용합니다. 신호 속성은 게임 흐름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시작 또는 게임 종료와 같은 이벤트를 트리거하여 특정 동작을 실행하거나 게임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호는 게임 내에서 중요한 상황이나 조건을 전달하고 다른 오브젝트나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함수 속성은 게임 오브젝트의 동작을 정의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함수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으로 게임 내에서 오브젝트의 움직임, 충돌 검사, 애니메이션 등을 제어하는 데 유용합니다. 함수는 재사용 가능하며 게임 내에서 다양한 오브젝트에 대해 동일한 동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 신호, 함수 속성은 게임 개발에서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사용되며 각각의 역할과 특성에 따라 게임의 흐름과 상호작용을 제어하고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변수는 게임에서 값을 저장하고 사용할 때 매우 유용한 속성입니다. 게임을 예로 들면 변수는 게임 값을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점수,
벽돌 개수 변수로 구성됩니다. 1. 점수 변수는 플레이어가 공을 벽돌에 맞추면 얻는 점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임에서 공이 벽돌에 충돌할 때마다 점수 변수가 증가하여 플레이어의 점수를 기록하고 표시합니다. 이로써 플레이어는 자신의 성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벽돌 개수 변수는 게임 내에 존재하는 전체 벽돌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이 변수는 초기 벽돌의 총 개수를 나타내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복제된 벽돌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플레이어가 벽돌을 깨뜨릴 때마다 벽돌 개수 변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변수를 통해 게임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플레이어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신호 속성은 게임 흐름을 조작하고 제어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게임 개발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임 내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오브젝트들 사이에 정보와 명령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게임의 동작과 상호작용을 조율합니다. 특히 게임 시작과 게임 종료 신호는 게임의 시작과 끝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1. 게임 시작 신호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게임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각각의 오브젝트에게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며 초기화와 준비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게임이 원활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게임 종료 신호는 게임이 완료되거나 종료되었을 때 사용됩니다. 게임 플레이 중 플레이어가 게임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면 이 신호가 발생하며 예를 들어 다시 하기 오브젝트의 활성화와 같은 동작을 트리거합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는 게임 종료 후 다시 시작하는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함수 속성은 오브젝트 동작을 실행할 때 사용됩니다. 특정 번호에 따라 블록 코딩을 하며 예를 들어 벽돌 오브젝트는 함수 2개로 구성되며 함수 이름은 오브젝트 이름과 함수 동작 설명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함수 속성을 활용하면 오브젝트 간의 상호작용과 동작을 조율하며 프로그래밍의 유연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함수는 프로그래밍에서 재사용 가능한 작업 단위를 구성하는 블록으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의 논리적인 묶음입니다. 함수는 입력값을 받아서 처리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등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정의된 함수는 프로그램의 여러 부분에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사용하면 같은 기능을 여러 번 반복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프로그램의 여러 곳에서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경우 함수를 호출하여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수는 함수 이름, 매개 변수, 함수 본문, 반환값으로 이루어집니다. 함수 이름은 함수를 식별하기 위한 이름으로 호출할 때 사용됩니다. 매개 변수는 함수에 전달되는 입력값들로 함수가 실행될 때 사용됩니다. 함수 본문은 실제로 함수가 수행하는 작업들을 포함하는 코드 블록입니다. 반환값은 함수가 실행을 완료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값입니다. 함수는 언어별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며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함수 정의와 호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함수는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이며 모듈화와 재사용성을 강화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의 위치, 모양, 역할 등이 포함된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게임의 시각적 요소와 동작을 결정하며 게임의 로직과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엔트리는 게임 개발 플랫폼 중 하나로 그래픽적인 인터페이스와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공하여 게임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엔트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제 파일을 선택하고 해당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게임의 시작점을 설정하고 원하는 동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의 화면을 보면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게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오브젝트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 오브젝트는 위치, 모양, 역할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 캐릭터, 적 캐릭터, 장애물, 아이템 등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브젝트들은 게임의 진행을 제어하고 상호작용을 담당합니다. 플레이어 캐릭터는 사용자의 조작을 받아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며 적 캐릭터는 플레이어와의 전투를 시도하거나 특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은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의 도전 요소로 작용하며
아이템은 플레이어에게 보상이나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의 화면을 통해 게임의 구조와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게임의 동작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들의 위치와 모양, 역할을 조정하며 게임을 구성하고 실행하여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벽돌 깨기 게임은 총 4개의 주요 오브젝트로 구성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벽돌, 막대바, 공, 그리고 공 그림자, 오브젝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오브젝트는 게임의 핵심 요소들을 형성하며 플레이어가 게임을 진행하고 조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임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추가로 배경, 오브젝트와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기능을 가진 다시하기 오브젝트가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이 중요한 오브젝트들이 조합되어 게임은 형성됩니다. 플레이어는 막대바와 공을 조작하여 벽돌을 명중시키는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시각적인 효과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공 그림자, 오브젝트도 사용됩니다. 게임의 배경과 다시 시작 기능 역시 플레이어의 경험을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들은 게임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용자 경험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오브젝트와 기능을 활용하여 플레이어는 재미있고 도전적인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벽돌, 오브젝트는 게임 내에서 벽돌을 쌓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 36개의 벽돌이 필요하다면 각각의 벽돌을 개별적으로 만들고 코딩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돌, 오브젝트 한 개를 활용하여 6개의 다양한 색상을 가진 벽돌을 복제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게임 내에서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벽돌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전략입니다. 막대바, 오브젝트는 게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오브젝트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공의 경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오브젝트는 사용자가 아두이노 조이스틱, 실드의 스틱을 조작하여 좌우 이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공의 움직임을 조작하고 공이 벽돌에 부딪혀 튕겨지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막대바, 오브젝트는 특별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미지 한 개만 사용하여 디자인됩니다. 이 이미지는 게임 화면에 표시되는 막대의 모습을 나타내며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면서 공과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막대바의 이동은 플레이어의 반응과 조작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게임 플레이의 재미와 도전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 오브젝트는 게임 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요소로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게임 화면의 다양한 위치에 있는 벽돌을 명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플레이어의 조작에 따라 공의 이동 방향과 속도가 결정되며 이를 통해 공이 벽돌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게임에서 공은 주로 막대바, 오브젝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동 방향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공이 막대바, 오브젝트에 닿으면 공은 튕겨지면서 이동 방향이 반대로 전환됩니다. 이로 인해 플레이어는 공의 이동 경로를 조절하여 벽돌을 명중시키고 깨뜨리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공이 게임 화면의 벽에 닿게 된다면 공은 벽에 튕겨서 이동 방향을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는 공의 이동 경로를 조작하고 벽돌을 효과적으로 명중시키기 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 오브젝트는 게임의 핵심적인 움직임과 전략의 요소 중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 그림자, 오브젝트는 게임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연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오브젝트는 주로 공의 움직임에 따라 생기는 그림자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 효과는 시각 잔상 효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시각 잔상 효과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 현상으로 우리 뇌가 사물 이미지를 잠깐 기억하는 능력에 기반합니다. 눈의 망막을 통해 받아들인 이미지는 뇌에서 처리되고 이 이미지는 사물이 사라져도 잠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특성을 활용하여 공 그림자, 오브젝트는 공이 사라진 후에도 시각적인 효과를 제공하여
공이 아직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 효과를 연출합니다. 이로써 플레이어는 게임 내에서 공의 움직임과 튕김 동작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게임의 시각적인 흥미와 재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엔트리와 아두이노로 만나는 게임 학교 82페이지 4장 벽돌 깨기 게임 만들기에서 함수 블록 코딩하기를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오브젝트 위치, 모양, 역할 등이 포함된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브젝트가 동작할 때 실행하는 함수 블록을 코딩합니다. 함수 블록 코딩은 이 게임의 핵심 요소로 총 4개의 오브젝트와 11개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함수와 오브젝트의 번호는 코딩을 작성하는 순서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게임의 동작과 흐름을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벽돌, 오브젝트는 총 2개의 함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들은 게임 내에서 벽돌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함수들을 활용하여 여러 벽돌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막대바, 오브젝트는 2개의 함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함수들은 막대바의 움직임과 튕김 동작을 조작합니다. 플레이어의 조작에 따라 막대바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공과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 오브젝트는 5개의 함수를 활용하여 다양한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구현합니다. 이 함수들은 공의 이동, 튕김 동작, 벽돌과의 충돌 등을 다루며 게임 플레이의 핵심 부분을 담당합니다. 공 그림자, 오브젝트는 2개의 함수를 통해 공의 그림자 효과를 연출합니다. 이 함수들은 공의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를 보여주어 시각적인 효과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함수들을 조합하여 오브젝트들의 동작을 정확하게 제어함으로써 플레이어는 게임을 즐기며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함수 블록 코딩을 활용하여 각 오브젝트의 동작을 조작하고 연출함으로써 흥미로운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함수 블록 코딩 전체 흐름도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함수들의 진행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흐름도를 통해 게임의 오브젝트들이 동작할 때 어떤 함수들이 실행되고 그 함수들이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브젝트의 위치, 모양, 역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오브젝트들이 실제로 동작할 때 실행되는 함수 블록을 코딩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림은 함수 블록 코딩을 시작하기 전 전체적인 동작 순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함수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진행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는 오브젝트의 고유 번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1번은 벽돌, 2번은 막대바, 3번은 공, 4번은 공 그림자, 오브젝트를 의미합니다. 이는 각각의 오브젝트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식별합니다. 파란색 숫자는 총 11개의 함수를 나타냅니다. 이 함수들은 게임의 다양한 동작을 조작하며 순서대로 코딩을 작성합니다. 초록색 글상자는 신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게임 시작, 게임 종료, 신호를 의미합니다. 이 신호들은 특정 상황에서 실행되어 오브젝트들에게 알림과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늘색 글상자는 오브젝트의 복제본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벽돌, 오브젝트 복제본의 경우 복제본이 처음 생성될 때 실행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빨간색 점선은 블록 코딩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게임 시작 신호를 받으면 모든 오브젝트와 함수들이 동시에 실행됩니다. 이를 통해 게임의 흐름과 상호작용을 조절하며 효율적인 게임 플레이를 가능케 합니다. 이렇게 함수 블록 코딩을 통해 오브젝트들이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며 게임이 목표하는 기능과 흐름을 갖추게 됩니다. 함수들의 조합과 실행 순서를 잘 구성하여 흥미로운 게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코딩의 핵심입니다. 이 그림은 함수와 오브젝트 간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각 오브젝트마다 다양한 함수들이 존재하며 이를 조합하여 게임의 동작과 흐름을 제어합니다. 오브젝트의 동작과 함수 간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벽돌, 오브젝트는 2개의 함수로 구성됩니다. 1. 벽돌 게임 시작 함수는 게임 시작 시 초기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2. 벽돌 복제본 만들기 함수는 벽돌의 복제본을 생성하고 배치합니다. 막대바, 오브젝트는 2개의 함수로 구성됩니다. 3.
막대바 좌우 이동 함수는 아두이노 조이스틱 스틱을 이용하여 막대바를 좌우로 움직입니다. 4. 막대바 화면 안에 이동 함수는 막대바가 화면 안에 이동하도록 조정합니다. 공, 오브젝트는 5개의 함수로 구성됩니다. 5. 공 막대바의 다음 함수는 공이 막대바에 닿았을 때의 동작을 정의합니다. 6. 공벽돌의 다음 함수는 공이 벽돌에 닿았을 때의 동작을 정의하고 벽돌을 깨뜨립니다. 7. 공벽에 닿으면 튕김 함수는 공이 벽에 닿았을 때의 튕기는 동작을 정의합니다. 8. 공 아래쪽 벽에 닿으면 게임 종료 함수는 공이 아래쪽 벽에 닿았을 때 게임을 종료하는 동작을 정의합니다. 9. 공벽돌 0이면 게임 종료 함수는 모든 벽돌이 깨지면 게임을 종료하는 동작을 정의합니다. 공 그림자, 오브젝트는 2개의 함수로 구성됩니다. 10. 공 그림자 만들기 함수는 공의 그림자를 생성합니다. 11. 공 그림자, 애니메이션 효과 함수는 공 그림자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제공합니다. 벽돌, 오브젝트는 게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해당 오브젝트의 2가지 함수 블록을 코딩합니다. 이 두 함수 블록은 게임의 시작과 벽돌 관리를 담당합니다. 벽돌, 게임 시작. 이 함수 블록은 게임이 시작될 때 실행되는 초기화 작업을 담당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필요한 설정을 초기화하고 플레이어가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상태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초기 벽돌 배치나 게임 환경 설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벽돌, 복제본 만들기. 이 함수 블록은 벽돌을 복제하고 화면에 배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임 중에 벽돌이 필요한 만큼 복제본을 생성하고 화면에 정해진 패턴대로 배치합니다. 이 함수 블록은 게임 진행 중에도 벽돌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벽돌의 생명주기와 배치를 관리합니다. 이처럼 벽돌 오브젝트는 게임 플레이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벽돌 게임 시작과 벽돌 복제본 만들기 함수 블록을 코딩하여 게임의 시작과 벽돌 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막대바, 오브젝트는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이 오브젝트에는 2가지 함수 블록을 코딩합니다. 이 두 함수 블록은 막대바의 움직임을 제어하여 게임 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막대바 좌우 이동. 이 함수 블록은 플레이어가 아두이노 조이스틱, 실드의 스틱을 좌우로 움직여 막대바를 제어할 때 실행되는 역할을 합니다. 플레이어의 조작에 따라 막대바가 좌우로 움직이도록 코딩되며 막대바의 위치를 조정하여 공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막대바 화면 안에 이동. 이 함수 블록은 막대바가 화면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임 화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막대바의 위치를 제한하여 플레이어가 조작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막대바가 움직이도록 합니다. 이처럼 막대바 오브젝트에는 막대바 좌우 이동, 과 막대바 화면 안에 이동, 함수 블록을 코딩하여 플레이어가 막대바를 조작하며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게임의 레벨 디자인과 난이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 오브젝트는 게임 내에서 주요한 움직이는 요소이며 이 오브젝트에는 5가지 함수 블록을 코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동작을 제어합니다. 이러한 함수 블록은 게임의 진행과 승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 막대바의 다음. 이 함수 블록은 공이 막대바에 닿을 때 실행되며 막대바와의 충돌을 감지하여 공의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막대바와의 충돌 시 공의 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막대바에 부딪힌 효과를 연출합니다. 공 벽돌의 다음. 이 함수 블록은 공이 벽돌에 닿을 때 실행되며 벽돌과의 충돌을 감지하여 벽돌을 깨뜨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충돌 시 해당 벽돌을 사라지게 만들고 점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효과를 구현합니다. 공 벽에 닿으면 튕김. 이 함수 블록은 공이 벽에 닿았을 때 실행되며 벽과의 충돌을 감지하여 공의 이동 방향을 반대로 바꿔 반사되는 효과를 연출합니다. 이를 통해 공이 벽을 튕기며 게임 영역 내에서 이동합니다. 공 아래쪽 벽에 닿으면 게임 종료. 이 함수 블록은 공이 게임 화면의 아래쪽 벽에 닿았을 때 실행되며 공이 아래쪽 벽에 부딪혔을 때 게임을 종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플레이어의 생명을 제한하는 게임 규칙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공 벽돌 0이면
게임 종료. 이 함수 블록은 공이 모든 벽돌을 깨뜨려 0개의 벽돌이 남았을 때 실행되며 이 상태에서 게임을 종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플레이어의 승리를 판단하고 게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 오브젝트에 코딩된 5가지 함수 블록은 공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다양한 상황에서 제어하여 흥미로운 게임 플레이를 구현하며 플레이어의 참여와 역할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 그림자, 오브젝트는 게임 내에서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오브젝트에는 2가지 함수 블록을 코딩하여 공의 움직임과 시각적인 효과를 연출합니다. 이 함수 블록은 게임의 현실감과 재미를 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공 그림자 만들기. 이 함수 블록은 공 그림자, 오브젝트를 만들 때 실행되며 공의 위치와 형태를 복사하여 공 그림자를 만듭니다. 공 그림자는 실제 공의 위치를 투영하여 그림자의 모습을 나타내며 게임 내에서 실제감을 높이는 시각적인 요소입니다. 공 그림자 애니메이션 효과. 이 함수 블록은 공 그림자, 오브젝트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연출할 때 실행되며 그림자의 움직임을 조절하여 시각적으로 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공이 움직일 때 공 그림자도 함께 움직이는 등의 효과를 적용하여 게임 내에서 화면이 더 생동감 있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공 그림자, 오브젝트에 코딩된 2가지 함수 블록은 게임 내에서 시각적인 요소를 제어하여 게임의 현실감과 역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플레이어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게임의 흥미를 더합니다. 엔트리와 아두이노로 만나는 게임 학교 97페이지 4장 벽돌 깨기 게임 만들기에서 게임 동작 확인하기를 설명합니다. 게임 동작 확인은 게임을 실행하고 실제 동작을 확인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이 절차는 게임의 정상적인 동작과 예외 상황을 테스트하며 게임의 완성도와 품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게임 동작 확인은 게임을 실행하고 실제 동작을 확인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이 절차는 게임의 정상적인 동작과 예외 상황을 테스트하며 게임의 완성도와 품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벽돌 깨기 게임은 막대발을 이용해 공을 튕기면서 벽돌을 깨는 게임입니다. 단순한 게임이지만 생각보다 높은 순발력을 요구합니다. 이 장에서는 엔트리에서 오브젝트를 제어할 때 필요한 개념인 방향과 이동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 오브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함수와 같이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 블록 코딩이 모두 완료가 되었다면 엔트리를 실행합니다. 막대바로 공을 튕기면서 벽돌을 맞추면 점수를 얻습니다. 만약 공이 막대발을 통과하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또한 예외 상황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하여 게임이 예상치 못한 입력이나 오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합니다. 게임 동작 확인은 게임의 안정성과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로 버그나 오작동을 발견하고 수정하여 최적화된 게임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게임 동작 확인은 게임 개발 및 테스트의 핵심 단계로서 사용자들이 원활하고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벽돌 깨기 게임 동작 화면을 보여줍니다.
엔트리와 아두이노로 만나는 게임 학교. 98페이지. 4장. 벽돌 깨기 게임 만들기에서 생각하기를 설명합니다. 생각하기는 게임이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게임의 개선점,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을 더 흥미롭게 만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각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는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제시함으로써 게임이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 개발자나 문제 해결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생각하기 단계는 자신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재미를 위해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 탄 엔트리봇이 공에 닿으면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우주선의 애니메이션을 위해 이미지 3개를 사용합니다. 게임 내에서 우주선 탄 엔트리봇은 공이 우주선에 닿을 때 플레이어에게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 작업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우주선의 동작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총 3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우주선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효과는 게임 경험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주며 플레이어가 공을 제대로 맞춘 것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우주선에 탄 엔트리봇, 오브젝트를 블록 코딩으로 제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우주선에 탄 엔트리봇, 오브젝트는 이동 기능을 갖습니다. 이동하기, 블록을 사용하여 이동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도록 하려면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블록을 추가하여 오브젝트가 화면 경계에 도달하면 튕기도록 설정합니다. 2. 오브젝트가 공에 닿으면 점수를 더하는 기능은 공에 닿았을 때 블록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공과 우주선이 닿으면 점수, 변수에 50을 더하는 블록을 추가합니다. 하지만 점수가 증가하는 동안 바로 반응하지 않도록 1초 동안 기다리는 블록도 추가해야 합니다. 3. 우주선이 화면을 왔다 갔다 하도록 하려면 방향을 무작위로 바꾸기 블록을 사용합니다. 이 블록은 다시 90부터 90 사이의 무작위 수만큼 오브젝트의 방향을 회전시킵니다. 4. 마지막으로 우주선에 탄 엔트리봇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위해 모양 바꾸기 블록을 활용합니다. 이 블록을 사용하여 우주선의 모양을 변경하여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선에 탄 엔트리봇, 오브젝트의 각 기능을 블록 코딩으로 설정하면 플레이어가 공과 우주선을 상호작용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 요소가 구현될 것입니다. 벽돌 깨기 게임은 열정과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아케이드 퍼즐 게임입니다. 버튼 4개를 기억하고 정해진 동작으로 주어진 조건을 완료하는 멋진 게임으로 시작합니다. 패턴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엔트리 화면에서 주어진 패턴을 열심히 기억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활용하여 조이스틱을 정확하게 활용해야만 정확한 버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피해야 하는 도전적인 요소를 가진 이 게임은 우리의 기억력과 능력을 시험합니다. 목표는 열정을 가지고 게임에 몰입하여 정확한 패턴을 기억하고 최고의 기록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능력을 시험하고 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하니 흥미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돌 깨기 게임을 통해 우리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퍼즐 게임을 플레이하며 열정과 능력을 발휘하여 최고의 기록을 달성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쾌감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즐거운 게임 탐험과 도전을 기대해 봅니다.